주변을 보면 매일 아침 당뇨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먹는 이 약이 내 몸속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혈당 낮춰주는 약이겠지 하고 삼킬 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약은 결코 다 똑같은 약이 아닙니다. 약마다 일하는 타깃 기관과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당뇨약들이 내 몸속에서 벌이는 위대한 임무를 구역별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트포르민은 간 단속반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2형 당뇨병의 부동의 1차 선택 약제입니다. 이 약의 주 목적지는 바로 화학 공장인 간입니다. 앞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 공장이 눈치 없이 밤새도록 포도당을 마구 찍어내어 공복 혈당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메트포르민은 간 공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공장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죠. 야, 도로에 당 트럭이 넘쳐나니까 포도당 그만 만들어. 당장 가동 중지해. 라며 간에 과도한 포도당 생산을 강력하게 틀어막습니다. 추가로 세포들이 인슐린 열쇠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문고리를 기름칠해주는 역할도 하죠. 장점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무엇보다 살이 찌지 않는 훌륭한 약입니다. 부작용은 복용 초기 일부 환자에게서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량부터 몸을 적응시키며 늘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약은 설폰 요소제로 췌장을 채찍질합니다. 글리메피리드 같은 성분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의 타깃은 열쇠 공장인 췌장입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화끈하고 직관적입니다. 지쳐서 쉬고 있는 췌장 세포에게 다가가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야, 힘들어도 참아. 인슐린 열쇠 더 많이 찍어내란 말이야. 라며 인슐린 분비를 강제로 쥐어짜냅니다. 혈관 도로에 열쇠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 문들이 열리면서 혈당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뚝 떨어집니다. 장점은 혈당 강화,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비용 부담도 적죠. 부작용은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다 보니 식사를 조금만 거르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열쇠가 너무 많아져 혈당이 위험 수위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슐린은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약을 오래 먹으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환자분들은 저혈당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은 DPP4 억제제, 즉 자연 호르몬 심폐소생술입니다. 자누비아, 듀라젠타, 다브스 같은 유명한 약들이 이 계열입니다. 이 약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장 호르몬인 인크레틴 즉 GLP-1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씹어 삼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 세포들은 신이 나서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주인님 몸에 음식을 보냅니다. 췌장 공장장님, 인슐린 열쇠 준비하세요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기특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장 호르몬은 몸속에 DPP4라는 깡패 효소를 만나면 단 몇 분 만에 분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이 약은 바로 그 깡패 효소 DPP4의 손을 묶어버리는 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장 호르몬이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오래 살아남아 췌장이 인슐린을 식사 때만 똑똑하고 부드럽게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장점은 혈당이 높을 때만 선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고 체중을 변화시키지 않는
아주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약입니다. 단점은 혈당을 낮추는 힘이 설폰 요소제처럼 폭발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SGLT2 억제제로, 이것은 소변당 배출 신기술입니다. 자디앙, 포시가 같은 약들이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이 계열의 주인공입니다. 이 약의 구역은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 콩팥입니다. 원래 우리 신장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면서 몸에 좋은 포도당 연료가 소변으로 버려지려고 하면 아까운 연료를 왜 버려 하고 99%를 다시 혈액 속으로 재흡수하여 아끼는 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형 당뇨 환자는 안 그래도 피에 당이 넘쳐나는데 신장이 당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재흡수해서 도로 위로 다시 밀어넣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SGLT 억제제는 신장의 이 재흡수 통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신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지금 도로에 당 트럭이 넘쳐나서 난리야. 아끼지 말고 그냥 소변으로 다 버려.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종이컵 4분의 1 분량, 약 70에서 80g의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매일매일 몸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탄수화물을 강제로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혁신적인 원리죠. 장점은 하루에 300칼로리 이상이 소변으로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체중 감량이 되는 엄청난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죠. 무엇보다 임상시험을 통해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극적으로 막아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미국 당뇨병학회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심장과 콩팥이 나쁜 환자에게 최우선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에 달콤한 당성분이 가득 차다 보니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생식기 주변에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약을 드실 때는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 방광을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이라 불리는 최신 치료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 유명 인사나 할리우드 스타들이 주사를 맞고 수십 킬로그램을 감량했다고 해서 풍귀 현상까지 빚어진 바로 그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원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혁신 신약들입니다. 이 약들의 원리는 우리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GLP-1을 아주 강력하게 복제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나 배불러요 라는 신호로 이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최신 의학 기술로 이 호르몬이 몸속에서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도록 개조한 주사제 또는 한약입니다. 이 약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대사 시스템에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중앙 컴퓨터인 뇌에 식욕 중추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에 강력한 허위 사실을 보고하죠. 주인님, 지금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뇌가 이 신호를 받으면 음식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처럼 식욕이 뚝 떨어지고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야식 생각, 배달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둘째, 우리 위장의 운동 속도를 강제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맷돌처럼 갈아서 십이지장으로 빨리 내려보내야 또 배가 고파지는데 이 약은 위장문을 꽉 닫고 음식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르고 든든한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셋째, 혈관에 당이 많을 때만 선택적으로 췌장을 도와 인슐린 열쇠를 아주 정밀하게 분비시킵니다. 도로 위에 당 트럭이 없으면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기존의 췌장 채찍질이나 약물 즉 설폰 요소제와 달리 저혈당 쇼크 위험이 완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최신 기술이 바로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와 제프바운드입니다. 이 약들은 GLP-1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호르몬인 GIP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GLP-1이 음식을 그만 먹게 만드는 강력한 브레이크라면 GIP는 몸속에 들어온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태울지 조율하는 에너지 총괄 관리자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자극하자 당뇨 환자의 혈당이 정상인 수준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체중의 20% 이상이 빠지는 기적 같은 대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단순히 혈당 수치만 겨우겨우 깎아내리던 과거의 치료를 지나 비만의 근원인 식욕을 통제하고 복부지방을 걷어내어 세포의 문고리를 근본적으로 고쳐내는 대사 시스템 리셋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 약들도 완벽한 마법은 아닙니다. 구토나 심한 변비, 메스꺼움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고 비용이 매우 고가이며 약을 끊으면 식욕이 다시 살아나 요요가 올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 몸속 장기들의 비명과 현대의학이 개발한 엄청난 약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비싼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요? 제 힘으로 이 고장난 대사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어떤 약 하나보다 강력한 신이 내린 천연 당뇨 치료제가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근육입니다. 우리 근육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포도당 트럭의 무려 70% 이상을 혼자서 다 소모해버리는 거대한 포도당 청소기이자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내 몸속에 당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거대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눈 녹듯 사라지면 당 트럭들이 주차할 공간을 잃고 고속도로 혈관 위로 쏟아져 나와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은 곧 생명줄입니다. 여기서 현대 생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E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열쇠가 있어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수축하고 움직이는 순간, 즉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인슐린 열쇠의 도움을 단 하나도 받지 않고도 세포문을 스스로 활짝 열 수 있는 기적같은 우회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움직여 걷고 계단을 오르고 스쿼트를 하는 순간 근육세포들은 인슐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혈관, 도로 위를 떠돌던 포도당 트럭들을 진공청소기처럼 스스로 안으로 빨아들여 연기로 태워버립니다. 문고리가 고장나서 잠긴 집에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맛있게 하신 뒤 앉아서 TV를 보거나 눕지 마시고 딱 10분에서 15분만 동네 한 바퀴를 조깅하듯 걸어보세요. 식후에 치솟던 혈당 스파이크가 거짓말처럼 꺾이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식후 15분 걷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강력한 당뇨약 한 알과 완벽하게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위대한 치료제는 지금 여러분의 두 다리에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먹는 즐거움을 빼앗겼을 때의 절망감입니다. 이제 평생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하나.
맛있는 건 내 인생에 끝났구나라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시죠. 하지만 당뇨 식단은 무조건 굶고 참는 고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즉 양, 속도, 그리고 조합의 과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독약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밥이나 빵이 아닙니다. 바로 입에는 너무나 달콤한 액체 당분입니다. 청량음료, 시럽을 넣은 커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시판, 과일 주스, 그리고 달달한 믹스커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액체 당분들이 무서운 이유는 씹는 소화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점을 통과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장에서 다이렉트로 혈관 도로에 당분을 쏟아붓습니다. 평화롭던 혈관 고속도로에 수백만 대의 당 트럭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이죠.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폭발시키고 이 쓰나미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세포는 완전히 문을 잠가버립니다. 액체 당분은 췌장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액체 당분만 완전히 끊어내도 당뇨 치료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 즉 식사의 순서입니다. 똑같은 양의 밥과 고기와 반찬을 먹더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의 3단계를 지켜보세요. 1단계는 식이섬유입니다. 식탁 위에 있는 나물, 샐러드, 쌈 채소를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세요. 이 식이섬유들은 장벽에 미끈미끈한 천연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뒤이어 들어올 당분들이 피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훌륭한 방어벽 역할을 하죠. 2단계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을 드세요. 이 영양소들은 소화 호르몬을 자극해 뇌에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위의 소화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3단계, 가장 마지막이 바로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입니다. 이미 앞서 먹은 채소, 그물망과 고기, 단백질 때문에 위장이 든든해진 상태라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기차에서 거북이 걸음처럼 느려집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다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게 되죠. 당뇨는 음식을 참는 병이 아니라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정중한 순서대로 음식을 대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뇨를 완치될 수 있을까? 예전의 몸으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현대의학은 당뇨병에 대해 완치 큐어라는 오만한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리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어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이 지속되는 상태를 경감됐음이라고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당뇨병은 독감처럼 약을 먹고 균을 죽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장기에 새겨진 대사의 경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언제든 잠자던 인슐린 저항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무엇보다 주인을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주는 그 순간부터 몸은 정직하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무게에서 딱 3%에서 5%의 뱃살을 걷어내면 고장났던 세포 문고리들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마시던 달콤한 탄산음료를 시원한 생수 한 잔으로 바꾸는 순간 지쳐 쓰러지던 췌장은 비로소 깊은 휴식의 숨을 몰아쉽니다. 식후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운동화 끈을 묶고 나선 15분의 산책이 밤새 폭주하던 간 공장의 퓨즈를 안전하게 내려줍니다. 당뇨병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는 사망 선고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무리하게 내달려온 내 몸이 주인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며 눈물로 보내온 마지막 러브레터일지도 모릅니다. 당뇨병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왜 힘들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내가 내 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 명확한 지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단순히 혈당 숫자를 억지로 깎아내리는 약탈적 치료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세포가 다시 스스로 에너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몸 전체의 무너진 대사 시스템을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10분의 걸음, 오늘 여러분이 내린 지혜로운 식탁 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뇨병은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다시 이해하고 내 몸을 다시 격렬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 건강을 함께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깊이 있는 건강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